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지역은 낯선 골목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는데 지금은 번호까지 바꾸고 모든 사람을 끊어낸 채 숨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은호의 얼굴이 맴돌았고 가족에게 남긴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났지만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지역이 사라진 이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버려진 상자에서 흘러나온 기억들은 그녀를 매 순간 흔들었는데요. 결국 어느 날 밤 지은호는 카페 한쪽에 쌓아두었던 지역의 흔적들을 모두 떠내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컵, 수첩, 볼펜, 작은 메모지까지. 그 물건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의 조각들이었기에 손에서 떠나는 순간마다 심장이 찢기는 듯 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지은호는 울분 섞인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분노와 그리움, 배신과 사랑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결국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끝내 버릴 수 없는 마음을 반대로 증명하는 절규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여전히 구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정년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에서는 늘 연령대라는 단어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 김다정과 딸 이수빈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는데요. 그는 늘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2달 안에 자리는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말이 달랐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애들 앞에 서 있지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건가. 자존심은 무너져 있었지만 가족 앞에서는 여전히 강한 척을 했습니다. 그 씁쓸함이 상철의 마음을 점점 더 옥죄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은호가 지역의 물건을 내던졌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차례가 온 건 아닐까, 은호를 품을 기회가 생긴 건 아닐까, 욕망과 기대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은호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의 고백은 간절했지만 은호는 단호했습니다. 성재씨,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제 곁에 둘 수 없어요. 혼자서 서보고 싶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는데 오히려 그 단호함이 성재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기다릴 수 있을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끌어안을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동생 지강호는 누나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도 묘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왜 누나는 늘 주인공이고 나는 늘 들러리일까? 그 열등감은 그를 점점 더 어두운 선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위험한 일에 손을 대려 했고 불안과 욕망이 뒤섞여 그를 점점 삼켜갔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붙잡으려 했지만 지강호는 끝내 나도 내 길이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올바르지 않음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외침은 자기 기만에 가까웠습니다. 박영란은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고 미래도 과거도 붙잡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선배, 우리 결혼은 거래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저는 사람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선배가 계속 숨는다면 저는 혼자 남는 겁니다. 영라의 말은 담담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지은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라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고 서늘한 감정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역이 사라진 뒤 처음으로 지은호가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버린 후 은호는 도리어 집 안구석구석에서 지역의 흔적을 더 선명히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작은 사진 한 장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진 속 지역은 웃고 있었고 옆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잊으려 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남아있는 거야. 그녀는 사진을 찢으려다 끝내 찢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에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버려야 하는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고 그 모순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상철에게는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인연이 있던 회사에서 자리를 마련해보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혁이? 그는 아들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전화기를 들다 끝내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싶지만 동시에 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빼앗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갈등은 상처를 더 깊은 딜레마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은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모습, 손을 주머니에 넣은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 했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 한순간이 은호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진을 손에 쥔 채 내가 서야 한다라는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지혁은 낡은 방에서 메모장을 열고 쓰다 지운 문장을 다시 적었습니다. 돌아가도 될까? 이상철은 제안서를 손에 쥔 채 가족에게 말할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성재는 손끝에 남은 상처를 바라보며 내가 기다리는 게 그녀에게 짐이 될까 고민했습니다. 영란은 그림 앞에 앉아 색을 섞으며 사람으로 끝내겠다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지강호는 밤길에서 다시 알 수 없는 선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